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 부동산 TV 허병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오늘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상의 권리금 규정 및 관련 소송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규정이 2015년 5월 13일 개정을 통해서 신설되었죠. 상가 임대차법의 권리금 관련 조항은 권리금 자체를 보호하는 규정은 아니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 이 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이란 무엇인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우리는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자, 권리금 계약이란 무엇인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죠. 자, 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법 법제 10조 4항에서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에 관하여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임대인이 이를 위반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자, 임대인이 방해하는 행위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두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한 행위, 세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못하게 한 행위, 네 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에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재의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다섯 번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법은 임차인의 손만 들어주는 것은 아니죠. 임차인이 3개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정한 사례인데요. 임차인 A와 신규 임차인 B가 있고 건물주 C가 있습니다. 자, 임차인은 만기 전에 그 건물주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을 통보합니다. 이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구할 테니까 이분하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건물주는 본인이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고 신규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A는 만기가 되고 바로 상가를 인도하고 건물주 C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자,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에서는 원고 A, 즉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해서 손해배상 청구 대금을 받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인데요. 역시 마찬가지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이제 이번 케이스는 약국을 임대하는 계약인데요. 보통 먼저 선 권리금 계약을 하고 후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A는 신규 임차인과 약국 임대 권리금 계약을 먼저 체결했습니다. 체결을 하고 건물주 C, 즉 임대인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임차인이 있으니까 신규 계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까다로운 건물주 C는 약국이다 보니까 약사 자격 증명서라든가 가족관계 증명서, 예금장부 증명서, 약국 운영 계획서, 또 차임도 4%로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약국이기 때문에 기존의 월 임차인으로서 월세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지 기본적인 사항들은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4% 인상도 그동안 월세를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임대인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은 결렬이 되고 이래서 이제 임차인 A는 건물주 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결국 대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가 임차인 경우에 통상 권리금 때문에 많은 충돌을 빚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아서 조금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의 방해 또는 고의적 방해 또는 직간접적인 방해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선의의 피해를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즉 상가 점포를 사용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 회수기에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요. 또 권리금 계약이 있는 상가 건물의 임대인이나 또는 임차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에 관한 증거를 꼼꼼히 잘 챙겨두시고 주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신중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니까 무작정 욱하는 성격에 누구든지 소송 좋아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상가임대차 보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법상 검토를 해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권리금 즉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심기일전해서 잘 분석해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요즘같이 또 장사가 어렵고 이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마찰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특히 권리금 부분은 더 예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기일전해서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희망부동산TV 호병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희망부동산TV에서 제공하는 정보 어떠셨습니까? 부동산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분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